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개 같은 미세먼지가 영서 지역을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미세먼지는 물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미세먼지 특보가 대폭 줄었던 2020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예년 수준을 보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도심 전체가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도로가 희뿌연 필터를 끼워놓은 것처럼 온통 흐릿합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는 안개라도 한가득 낀 것처럼 보이고 원주 동쪽에 늘어선 치악산 줄기는 아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곳은 치악산 향로봉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는 곳인데 오늘은 뿌연 먼지 때문에 봉우리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영서 남부와 북부에 이틀째 이어진 초미세먼지 주의보 속에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최고 수치가 매우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누적된 미세먼지가 남은 데다 계속 대기가 정체돼 있어 어제보다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원주 반곡동 지점이 세제곱미터당 최대 12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횡성 120, 영월 76, 평창 69마이크로그램 등을 나타냈고 영서 북부 지역도 최대치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지난해 11월 영서 남부에 내려진 주의보 이후 2달 만입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북서풍 기류를 타고 넘어온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대기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물러갈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멈췄던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 등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일주일의 계도 기간 뒤에는 절차를 어긴 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용객들의 엇갈린 입장을 이승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입구입니다. 방역패스 접종 시설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현수막과 입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농수산 유통센터를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몰리자 방역패스를 안내하는 직원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사정은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 방역패스 발급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직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요거 점색 여기 보시면 점 3개짜리 있잖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QR 체크. 방역패스 기능이 없는 강원도 전용 전자 출입 명부인 강원 패스포트의 경우도 별도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QR코드 인증이나 안심콜만으로도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방역패스 인증이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가,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17곳으로 춘천에서는 백화점 1곳과 대형마트 6곳입니다. 방문객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그 전부터 하던 거니까 저희들이야 평범한 일이었고요. 그냥 패스하는데 별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텔레비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보면 콩나물처럼 붙어 있어요. 응? 붙어 있는데 왜 대형마트를 사용 못하게 하고? 지난 4일 법원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결정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른 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앞두고 있어 이번 방역패스 확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 마리나 사업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민간 업체는 관계기관과 관련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요트 계류업동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트들은 갈 곳이 없게 됐고 앞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저 선박 4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항 마리나 계류장입니다. 민간 업체는 강릉항을 요트 마리나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008년 강릉시와 협약을 맺고 클럽하우스와 계류 시설을 지어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해당 업체가 요트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곳 계류장은 무등록 상태입니다. 계류비를 내고 레저 선박을 보관해온 선주들은 계약 주체가 사라져 막막합니다. 계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우리들은 선조협에서는 배를 어디다가 정박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빨리 시에서 해결하든가 해양수산부에 어디 해결해 주든가. 업체 측은 계류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마리나 사업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놓고 관계 기관과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어항구역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계 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부찬합에서 사전에 비지정권자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상황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어항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운영해왔던 강릉항과 속초 대포항 계류장 두 곳은 무등록 상태임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사업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문서를 낸 적은 없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갱신하라 했음에도 안 해가지고. 점용 중인 어항구역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항관리권자인 지자체는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트 레저 활성화는 물론이고 마리나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기 전엔 하나의 스크린만 갖춘 단관극장이 원주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이 극장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원주시가 극장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김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년 전인 1996년. 극장 앞에 외화 서든데스의 그림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손으로 쓴 상영 시간표 및 조그만 매표 창구로 영화표를 사고 TV가 놓여진 대기실 소파에 군인들이 앉아 영화를 기다립니다. 660석 규모의 대형 극장에 관람객이 들어차 불이 꺼지면 영사기가 특유의 소리를 내며 필름 영화를 상영합니다. 시공관과 아카데미, 원주극장, 문화극장 등 5개 극장이 각각 하나의 영화를 상영하던 단관극장 시절의 모습입니다. 2005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오면서 이듬해 모두 문을 닫은 뒤 철거됐고 시민들의 극장 살리기 운동으로 아카데미 극장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영사기와 매표소, 관람석 등 옛 극장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추억과 역사가 깃든 공간입니다. 애인들도 많이 오고 아니면 동생들하고도 많이 와서 영화 관람도 하고 그랬었죠. 코로나가 없어지면 영화 관람을 추억의 영화 관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극장 보존을 위한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공모 사업에도 탈락하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마지막 단관극장. 결국 원주시가 매입했습니다. 원주시는 극장과 부지를 32억 원에 매입하고 이곳에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영관과 공연장, 전시실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극장 역할을 재현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는 인근 문화공유 플랫폼과 함께 원도심의 문화허브로 재단장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전체가 시민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와서 문화 포럼이라든지 또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960년대 개관해 원주 시민과 60년 역사를 함께한 아카데미 극장. 다음 주 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허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13개 각급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원주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강원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강원도 청년들이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에 제안한 정책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당 소속 강대규 씨와 최재민 씨가 공동 제안한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구분 정책이 윤 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기업 일가의 친인척이 개인 용도로 법인 차량을 소유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을 구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고 건당 30에서 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3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22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6월 원동 성당 주차장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고 강 씨는 이 돈을 범죄 조직에 갖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 9,500만 원을 더 받아내고 위조된 은행 문서까지 사용했다며 이 씨의 형을 더 무겁게 선고했습니다. 강원도가 화천 광덕터널 건설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기본 계획을 세운 화천 광덕터널 사업 구간이 지방도여서 1,600억 원의 사업비를 경기도와 반반씩 부담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가 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에 광덕터널 건설 사업이 반영되도록 논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광덕터널 건설 사업은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에서 경기도 포천 이동면 도평리를 연결하는 4.7km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8km가 터널 구간에 해당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원도교육청이 학원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방역 점검반을 투입해 예능, 입시, 보습 학원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입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가운데 1차 토양 조사가 마무리된 오염 토양에 대한 반출 정화 작업이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정 지역에서 확인된 오염 토양 14,800톤을 오는 3월부터 반출 정화할 예정입니다.
또 2차 토양 조사에서 확인된 나머지 오염 토량 3만 3천 톤은 정화 설계 용역에 따른 비용을 선정해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춘천시는 1, 2차 조사비 6억 5,900만 원과 1차 부지 정화비 31억 100만 원은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체크카드로 동시 출시됩니다. 원주시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말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원주사랑카드는 현재 농협과 우체국, 우리카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2만 3,500명이 가입해 178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원주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달부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태백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이후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 4만여 명이며 모두 82억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재래 행사와 민속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된 정월 대보름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대보름제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소규모 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우체국 사거리 일대에 달등 터널과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 행사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 바다숲과 대문어 산란 서식장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속초 대포동 앞바다와 고성 청간리 앞바다에 각각 151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